101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일의 감각. 저작 조수용. 출판일 2024년 11월 1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일의 감각을 알자. 책 소개. 좋은 감각을 지니려면, 디자인을 잘하려면, 더 나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하는 사람의 섬세한 감각 탐구. 조수용의 첫 단독 에세이. 한 호에 하나씩 균형 잡힌 브랜드를 선정하여 그 철학과 감성, 이야기를 소개하는 매거진의 발행인 조수용의 에세이 일의 감각이 출간되었다. 일의 감각은 조수용의 첫 단독 저서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 디자이너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회사의 대표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동안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감각을 키워왔는지 그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조수용은 네이버의 브랜드 마케팅과 디자인을 총괄하고 카카오 공동대표를 지낸 디자인과 브랜드 전문가이다. 네이버의 초록 검색창을 디자인했고 무료 서체인 나눔글꼴 캠페인과 신사옥 그린팩토리의 기획을 맡았으며 JOH를 설립한 후에는 매거진의 창간뿐 아니라 영종도 네스트 호텔, 광화문 D타워의 공간을 기획하고 복합문화 공간 사운즈 한남을 만드는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일을 해왔다. 디자인과 브랜드가 결합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감각이 좋은 사람으로 통했지만 그 평판의 수면 아래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과 도전하는 태도, 선택이 어려운 순간에도 최선의 결정을 고민하며 쉼없이 발을 움직였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 책에서 조수용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정리한 5가지 단어는 다음과 같다. 공감, 감각, 본질, 브랜드, 나로서 살아가는 나. 각 장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들에는 저자가 32년간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일하면서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현상 너머에 자리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담겨 있다. 책에는 커리어의 변곡점마다 각종 매체와 나눈 3번의 인터뷰도 실려 있으며 그가 일하는 방식과 브랜드에 대한 고찰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다. 서비스 기획자나 디자이너, 마케터뿐 아니라 어디서든 감각을 발휘해 일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이 책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작 조수용. 홍보 전문가. 매거진을 창간하고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프리체를 거쳐 네이버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일하며 네이버 녹색창과 그린팩토리 사옥 프로젝트 등을 총괄했다. 이후 자신의 회사 JOH를 설립하고 매거진, 1호식, 세컨드 키친, 에드백, 스틸북스 등 자체 브랜드를 런칭했다. 또 사운즈 한남, 광화문 D타워, 영종도 네스트 호텔, 여의도 글래드 호텔처럼 공간과 브랜드가 결합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일했다. 칸느 크리에이티브 은사자상, 파라다이스상 등을 수상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 나음보다 다름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감각이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 끊임없이 고민하고 훈련해서 키워내는 것. 감각이란 무엇이고 감각이 좋은 사람이란 누구인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수용은 자신이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 찬찬히 짚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책에서도 일하는 마음의 첫 번째로 오너십을 꼽으며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기획자로 외연을 넓혀온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해내는 것에서 나아가 클라이언트 오너가 할 고민을 내 일처럼 치열하게 하고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설득하며 함께 고민했을 때 장기적으로 신뢰가 쌓이고 결정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너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회사 조직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일의 재미를 느끼고 성장하려면 결국 맡은 일의 주인이 된 것처럼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풀어놓는다. 오너십은 곧 뛰어난 공감 능력이고 동료와 소비자에게도 발휘되어 일을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자질이기도 하다. 저자는 JOH를 창립했을 때도 직무가 아닌 디렉터 단위로 조직을 나눈 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다. 직원들 모두 오너십을 지니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다. 월급쟁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오너십은커녕 내 회사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일하면 재미가 없을 뿐더러 결국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을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나를 월급만큼만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허락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일까요? 조수용은 흔히 타고난 재능이라고 여겨지는 감각 역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감각은
자신의 취향을 깊게 파고들며 타인의 관점을 적절하게 결합하고 조율할 때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저자는 감각을 갈고 닦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자전거 하나를 구입할 때도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전문가용, 보급형까지 세세하게 찾아보고 커뮤니티 글과 잡지들을 탐독하며 정보를 쌓는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취향을 디깅하는 순서를 알려주기도 한다. 감각을 키우기 위해 독자가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조언인 셈이다. 이토록 세심하게 훈련한 감각은 무엇을 택하고 버릴지 적절하게 가려내는 선택 능력과도 연결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여 더하거나 덜 수 있는 능력은 곧 브랜딩 과정에서 필요한 감각과도 닿아 있다.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나만의 취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선호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만나는 지점, 서로 밀고 당기는 압력이 느껴지는 그 미세한 지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과 세상의 취향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브랜딩이란 곧 본질을 밝히는 것. 본질을 떠올리는 것은 감각의 핵심. 일을 잘하고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조수용이 이야기하는 오너십과 감각, 디자인과 브랜딩 역시 본질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 브랜딩 과정에서도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트렌드를 쫓아가기 급급해지고 포장에만 치중하기 쉬워진다. 그렇다면 본질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상식의 눈으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한다.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질문했을 때 발견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원래 그렇다며 넘기지 않고 해결하려 할 때 감각적인 기획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소리로 층수를 기억하게 한 그린 팩토리의 주차장이나 소비라는 본래 기능에 집중하여 디자인했던 삼성카드를 예로 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이는 결과물 모두 본질에 초점을 맞춘 기획이었음을 강조한다.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빵 한 조각을 봐도, 도시의 빌딩을 봐도 왜 그런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감각의 핵심입니다. 상식으로 돌아가 내 기준에서 당연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작업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남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관성에서 벗어나 원래 그런 것은 없다고 가정하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해내면서도 영혼을 갉아먹지 않는 방법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일 것이다. 조수용 역시 32년간 디자인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이 책의 한 장은 오너십을 강조하며 시작하지만 5장에서는 나다움을 잃지 않고 일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이야기하며 끝을 맺는다. 저자는 세상의 많은 브랜드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듯 자신도 세상에 스스로를 증명하고 신념을 알리기 위해 일을 한다고 말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지키며 일하는 것도 일하는 사람의 중요한 본질일 것이다. 오늘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묻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이 책 일의 감각을 권한다. 오너십을 가지고 일에 몰입하다 보면 이번 일에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를 쓰는 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돈 낭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일에 진심으로 몰입해서 내 이익보다 그 오너의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디자이너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 빙의해보세요. 디자이너라면 서비스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자나 디자이너는 서비스를 만들 때 자연스레 이 일에 이미 익숙해진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할 수 없는 다수가 쓰는 서비스인 만큼 관여도가 거의 없는 사용자의 눈으로 서비스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게는 좋아하는 것을 디깅하는 저만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으면 오랜 시간 자전거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첫 시작은 가장 비싼 자전거, 하이엔드 브랜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용과 보급형으로 시장을 구분해서 찾아보고 단계를 내려가며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집요하게 찾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커뮤니티의 댓글을 살펴봅니다. 또 그 분야의 잡지를 찾아서 광고까지 빠짐없이 봅니다. 감각의 시작은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얼마의 대가를 받았든 맡은 일은 대충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일을 10억 원짜리 의뢰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사람만의 감각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로고를 디자인해도, 인테리어를 해도, 모바일 페이지 한 장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보이는 서비스나 제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붙잡고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재가 1초 만에 한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우스갯소리처럼 자주 씁니다. 아주 잘해야 하지만 오래 고민한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가려내는 것이 곧 감각입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빵 한 조각을 봐도, 도시의 빌딩을 봐도 왜 그런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감각의 핵심입니다. 상식으로 돌아가 내 기준에서 당연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작업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남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관성에서 벗어나 원래 그런 것은 없다고 가정하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브랜딩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본질은 뒷전이고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포장하는 일을 브랜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다들 소위 브랜딩 전문가에게 요즘 트렌드는 어떻고 캠페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실은 브랜딩의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 브랜딩은 포장이 아닌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딩이란 일의 본질이자 존재 의미를 뾰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포장은 곧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럼 얼마 안 가 본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니까요. 이제 큰 브랜드는 작은 브랜드처럼 행동해야 하고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브랜드처럼 행동한다는 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의식 있는 소수가 열광하는 부분을 찾아 이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큰 브랜드처럼 생각한다는 건 업에 진심인 사람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느낌인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입니다. 저는 21세기의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브랜드 스토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곧 인류 역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흥미로운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